자,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아주 강력한 무역 정책이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의 최종 심판대에 올랐습니다. 2020년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웠던 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판결이 내려졌죠. 판결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그 전방위적인 관세가 위법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행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에 급제동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,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겠죠. 위법이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야? 하고요. 근데요,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. 지금부터 그 복잡한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권한을 사용했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죠. 이 법, 그러니까 IEPA는요, 원래는 특정 국가나 단체, 개인을 딱 집어서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수출입을 막는 금수 조치 같은 데 쓰여왔어요. 예를 들면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제재 같은 거요.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관세 하나 툭 던진 게 아니에요. 일단 모든 수입품에 10% 기본 관세를 깔고 거기에다가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들한테는 상호 관세를 또 얹고 또 특정 국가에는 펜타닐 관세까지 추가하는 이런 다층적인 구조였죠. 미국 역사상 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인 관세 시스템을 만든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. 이렇게 전례가 없던 권한 사용은 당연히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엔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. 그리고 결과는 6대3 아주 명확했죠.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. 자, 대법원의 논리가 뭔지 한번 보세요.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. 관세는 본질적으로 세금이다. 그런데 미국 헌법을 보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의회한테 있지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다. 바로 이겁니다. IEPA가 대통령한테 준 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지 마음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.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내세운 핵심 법리가 바로 이 중대문제 원칙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나라 경제 정체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은 대통령이 법을 그냥 넓게 해석해서 마음대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의회가 네, 관세 부과해도 좋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허락해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제동장치인 셈이죠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이야기가 대법원 판결로 이렇게 끝났구나가 아니었거든요. 이 행정부의 대응 속도 이거 정말 대단하죠. 우리나라 속담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. 딱 그 격이었습니다. 판결이 나온 지 단 48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법을 근거로 삼아서 관세 정책을 그대로 부활시켜버린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한 불만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. 아주 직접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대법원을 비평했죠. 이건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. 근데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또 다른 거대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. 그럼 위법 판결 나기 전까지 이미 걷어들인 그 막대한 관세, 그 돈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까지 위법한 IEPA 관세로 거친 돈이 무려 1,420억 달러입니다.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0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. 이 돈의 행방을 두고 아주 복잡한 법적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.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. 대법원이 자, 다 환급해줘라 하고 바로 명령을 내린 게 아니거든요. 돈을 돌려받고 싶은 기업들은 일일이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.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이거 완전한 혼란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을 정도니 정부와 수천 개의 기업들 모두에게 정말 엄청난 골칫거리가 생긴 거죠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기존의 관세를 지탱하던 법적 근거, 말하자면 건물을 지을 때 쓰던 비계는 무너졌을지 몰라도 행정부는 관세라는 건물 자체를 다시 지을 새로운 도구 상자를 이미 다 준비해 두고 있었던 거죠.
이 표를 보면 행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했는지 한눈에 보이죠. IEPA가 막히자마자 바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고 또 장기적으로는 301조나 232조 같은 다른 법들을 쓸 준비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각기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진 여러 개의 카드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. ENG 경제 분석에서 나온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. 관세 정책의 기초가 됐던 법 하나는 무너졌지만 정책 그 자체는 다른 법적 토대 위에서 다시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. 결국 무역 전쟁의 본질은 변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. 결국 법의 이름은 바뀌고 싸움의 양상은 달라졌지만 근본적인 갈등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다른 형태로 진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.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.